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특히 한 달 수입이 빤한 월급쟁이들은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 도사가 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재테크 시작도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바로 재테크는 여유 있는 사람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하는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테크는 여유가 있어서 이미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자, 재테크 첫 단추 제대로 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 단계 올려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 전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인데요. 정월 대보름에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더위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더위 사가셨으면 더우시면 안 되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니 더위 내 더위 맞더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서로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은 벌써 아직은 겨울인데 정월 대보름에 벌써 올 한 해 있을 더위를 대비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더위를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고 혹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투자란 실질 사전 의미를 보면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미리 자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을 집어넣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리 앞으로 올라갈 곳을 정확히 위치를 찾아서 그리고 돈을 미리 집어넣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문제는 있어요. 투자라는 게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인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이 클수록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도 생각하지만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전하게 그리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분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투자든 일단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껄무새 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투자할 걸, 그때 팔 걸, 이렇게 뭐뭐 할 걸 하는 껄무새 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다 위험성을 동반하고 또 계속해서 변동성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껄무새가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 시점에 따라서 수익성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껄무새가 되곤 합니다. 토지 투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투자 시점에 따라서 토지 투자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자,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 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개발을 많이 찾잖아요. 개발이 일어났을 때 각 단계별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오늘 이 부분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투자는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곳, 인구가 늘고 있거나 하다못해 지금 인구가 늘고 있거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자, 제가 서울 수도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람이 오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두 번째 공급이 남아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뭡니까? 자, 지금 보면은 영끌족들 경매 지금 9년 만에 최대치 나왔다라는 게 11월 16일자 기사고요. 그러는데 바로 11년 만에 최대치 이 뉴스 나온 게 바로 한 달 만에 12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서울 수도권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금리를 많이 얘기하고 지금 국가의 돈이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있는가를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지금 최근에 돈 잔뜩 있으시고 건물이며 이런 거 부자이신 분을 최근에 상담했었어요. 그분이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마땅한 수입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닌데 은행에서 돈이 안 나와서 더 이상 새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은 내 뒤에 와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뒤에 와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 걱정 때문에 뒤에 와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도 어떻게 되느냐? 자, 뉴스를 보면 최근 뉴스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가 자 강남에서도 서초에서도 억대 하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제가 상담하신 그분이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지금 어디 같은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몇십 대 1이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몇 억대, 10억대 막 이렇게 하락한 아파트들 보면은 몇 달 전에 몇십 대, 100대 뭐 그런 경쟁률로 난리가 났다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10억, 몇 억, 4억, 7억 막 그렇게 하락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절반 이상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들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내 뒤에 들어오실 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 뒤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돈 걱정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당분간 환율이 요동치면은 당분간 계속 나올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환율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개발을 왜 사람들이 찾느냐? 부동산 내가 투자한 곳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나올 때 보면은 막 어디 말이 나오고 소문이 돌고 그다음에 정치가분들이 개입이 되면은 발표를 하죠. 공약사항으로 또 내놓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고 확정 발표 나오면 그때부터는 승인인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복부인분들 저번에 상담했던 그런 그분도 복부인이셨어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쯤 되는 시기가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서울 모아탄이라든가 이런 재건축들 재개발 문제들이 지금 딱 이 부분에서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뭐냐? 토지 보상과 이주 나올 때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죠. 테두리를. 이때가
그래도 안전한 시기고, 문제는 이때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이때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 이후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가 좋다. 그리고 토목공사 들어갈 때 토목공사도 이게 진짜 도인가 모인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은 길, 물, 전기 이런 부분을 또 봐야 하고요. 이때까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때 들어가셔도 결국에는 건물이 올라갈 때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소문 말 나오는 시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원래는 공주 구시가지 앞에서부터 여기 영기군 있는 데까지였지만 현재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영기군 있는 이쪽 지역만 세종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원래는 공주의 장기 이 지역이 그곳이었는데, 이때 뉴스나 뭐 TV를 보면은 이 소문 말 나온 거 갖고 옛날에 있었던 이런 계획을 갖고 열심히 가서 그곳에 가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지금 지도로 살펴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딱 나와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시점에 아까 장기면 쪽이 지금은 장군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쪽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통령실 자리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써 끝날 수 있고 소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일찍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빠를수록 가격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반영이 안 되니까 어떤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시골 땅가. 그래서 이때도 많이 들어가셔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말로 끝나고 소문으로 끝나고, 뭐 내가 이거 선거 나갔는데 당산 떨어졌으니까 그거 없는 일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내부 자료 유출해서 들어가서 뭐 이제 정치관 유착하던가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샀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갖고 내가 발빠르게, 물론 투자는 발빠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시기다. 이 시기에는 들어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이 따지고 보면은 확정. 대통령 당선됐어요. 도지사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공약상을 막 얘기한 거를 확정 발표를 합니다. 승인 인가를 내고 뭐 설계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무안국제공항인데요. 자, 국제공항 근처로 원래는 이렇게 무안 기업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와 같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문제는 어떤 계획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획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거 해야 하는데 오리발을 딱 꺼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전 대통령이고 전라남도 건 내가 투자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돼서 어떻게 됐느냐? 실제 무안국제공항과 무안기업도시 확정되는 그날에 제가 이거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 무안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무안 시내에서 군청에서 불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원래 이제 무안시가 좀 작잖아요. 무안 시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타 지역에서 막 복부인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부동산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 만에 이곳의 땅값이, 이 주변의 땅값이 10배가 올랐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를 살펴보면은 자, 제가 항상 전라남도가 가장 좋다 얘기하지만 일찍 확정 시기에도 어떻게 되느냐? 확정됐어도 이게 반이 될 수 있다. 절반, 50대 50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이쪽 지역을 보시면은 자, 이 화면에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로 카카오 지도로 보면은 원래 옛날에 무안 기업 도시였던 게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있어요. 무안 기업 도시라고 이렇게 국제공항 바로 위에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났어도 정권이 바뀌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들어가는 시기는 확정이 됐어도 위험하다. 확정이 나고 나서도 또 뭐 어떤 정치권 문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진행하려면은요. 관련 법률 통과할 것도 아주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10년, 20년 걸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물 문제, 그다음 쓰레기 문제, 전기 문제 이런 부분에서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용인에 제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 환경 영향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용인에 투자하시려면요. 용인에 투자하시려면은 최소 화천댐에서 화천 지역에서 화천댐 이 승인이 제대로 나야 하는데 화천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댐을 2개를 더 져야 한대요. 그래서 용인에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은 화천댐 위에 앞으로 댐이 하나, 두 개가 더 지어져서 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지금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발표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용인 반도체 투자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누누이 전기 문제도 얘기했었지만 이 환경영향평가 저는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2023년에 대통령님이 이 용인 반도체 투자 발표 2023년 3월에 발표했을 때 저는 무엇을 먼저 봤느냐? 이 지역에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물부터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이면 주변으로 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실제 지금 물 문제만 검색을 하셔도 용인은 투자하기가 지금 반도체 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뉴스를 실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용수 문제 이렇게 지금 뉴스 최근 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가 이제 물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게 이게 부딪히면은 또 이게 몇 년 더 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바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날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 알아주시면 내가 투자하는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 합니다. 아, 빨리 들어가야 물론 투자는 발 빠른 사람이 더 돈을 벌고 더 낮은 가격에서 점점 더 진행이 되면 비싸지니까 그래서 재건축 부분에서도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재건축에 대입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찍 들어가서 재건축이 안 되는 지금 상황 저는 지금 재건축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전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기후이기 때문에 R200 자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지만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SK에 지금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아리백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왜 전라남도를 이렇게 우수 지역으로 뽑느냐? 친환경 전기 지금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발표 나고 확정되고 뭐 이거 막 얘기 나오는데 실제 전기 문제나 물 문제나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모르겠다면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투자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곳이 아니라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하고, 자, 같은 시기에 똑같이 2004년도에 지정됐지만 이게 제2프로젝트라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수건 사업인데,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 안쪽까지도 이 개발 포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디에 가서 투기가 많았었느냐? 이쪽 지역 가서 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한참 밑에 지역 가서. 자, 세종시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쪽 지역 가서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렇게 됐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완전히 범위가 정확히 지정돼야지.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범위만 지금 지정돼서 이 정도 범위만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하는 곳이 이쪽 지역이 아니라 이쪽 지역, 투자하는 곳이 이쪽 지역이 아니라 이쪽 지역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인은 솔직히 보기가 어려우니까 정 어렵겠다면, 자, 이 졸부가 언제 나오느냐? 졸부가 언제 나오느냐? 정확히 개발 범위가 정해지고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이 나오는 시점, 이주와 보상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보상을 줘야 하는데 국가가 만약 돈이 없어요. 개발 주체가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개발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지역 굉장히 많아요. 아예 사라지기도 하는, 공주 쪽 개발 아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오면은 그 지역 난리 납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16년에서 2018년에 보상 나올 때 시골에 새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혁신도시 주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 아파트 대단히 개발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말 그대로 졸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자동차 판매점부터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 지역에 막 새 차들이 막 시골에 새 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자, 그런 지역들 오히려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 나오는 시점에 대토가 일어납니다. 대토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상받은 사람이 주변에 나가서 살 곳 땅을 사거나 살 집을 지을 곳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때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데, 자, 더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범위는 확실해졌고요. 돈 주고 사서 토목공사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무산시키기는 어렵게 되겠죠. 물론 예산 문제나 경제 위기가 오면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은 무난히 건축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국가에서 국토개발계획으로 일자리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인분들이 옛날에, 자, 왜냐하면은 복부인분들 지금 아파트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인생이 역전되는 거, 졸부는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잘못 물려버리면은 그 복부인분들도 옛날만큼 많지 않은 이유가 물려버리는 분들도 나오는, 정확한 개발과
어느 시점에 투자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분도 나왔지만 북부인 분들께서 많은 경험과 감각으로 축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첫삽 떴어? 자, 그래서 지금 정장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삽질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착공식 가면은 국가에 높으신 분들 막 지역에 높으신 분들이 정장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삽을 이렇게 푸는 착공식 행사를 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던 그 시점, 물론 보상이 나오고 이미 가격 많이 올랐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 그 주위를 봤을 때 주변이 허허벌판, 시골 땅값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무리 올랐어도 시골 땅값에서 나중에 도시로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땅값으로 되면서 충분히 인생 역전하는 시기가 나오고 세종시도 결국에는 2012년에서 2016년이었던 것처럼 딱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만 졸부가 나왔고 아파트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버셨고 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주변이 이미 개발 유씨가 반영되고 사람들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빨리 위치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시점은 이 첫삽 떴어? 이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울러서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토목공사 일어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만 갈아엎고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최근에 쉽게 알 수 있는 게 제가 그 부분을 내가 투자할 때 고려하는 것도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이런 허허벌판에 길이 났습니다. 길 만들어지는 곳 많아.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이한 게 만약 있다면 길만 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지역에 도시나 사람 사는 건물 같은 게 들어가려면은 전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인프라라든가 혹은 길이 나더라도 어떤 모습이냐? 길 가운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차만 다닐 길이면 이렇게 멋들어진 이런 거를 안 놓겠죠? 물론 세종시에서 이제 오송역 쪽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시골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과 혹은 도시에서만 필요한 이런 산책로가 시골의 허벌판에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이 사는 것과 비슷한 그냥 길만 나는 것 같은데 몇 년째 흙만 뒤집고 있는 공사 같기는 한데 어디가 진짜 투자처인가? 이건 그냥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전기 문제나 혹은 쓰레기 하치장 문제, 물, 수도관 이런 거 공사하는 게 만약 같이 병행된다면은 그거에서 개발이 더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지만 초창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개발 초창기를 따지면은 소문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첫삽 뜰 때가 가장 좋다. 하다못해 보상이 진행될 때 그때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매우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서울 수도권은 지금 상기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인구 는 거 서울에서 못 사니까 경기도로 나간 거고요. 만약 3기 신도시 지어지면 2기 신도시나 다른 도시에서 들어와서 채워지는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3기 신도시가 수도권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에요. 출퇴근하고 잠만 자고. 그것보다는 핵심은 일자리. 앞으로는 AI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은 2월 9일자 뉴스입니다. 지방 도시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서로 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늘어나는 곳에 사활을 거는 곳을 만약 내가 찾는다면은 이런 것도 결국에 찾다 보면 제가 찾는 법 많이 알려드렸죠. 전기 문제나 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요.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 제가 괜히 전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앞으로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 명운을 걸고 얘기하겠지만 목포시 이제 앞바다 앞에서 분명히 나중에 세종시나 평택 같은 커다란 부동산 이슈가 거기에서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 개발과 투자는 결국엔 발빠른 정보로 남들보다 좋은 위치 점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보로 위치를 알았다고 해도 올바른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안정성과 그리고 제대로 된 이익이 나는 투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위치와 시기를 제대로 정해서 투자하시는 시청자분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어떤 투자든지 간에 정보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좋다더라 하는 얘기 듣고 그러면 내가 참 사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더라도 만약에 놓쳤으면 다음 타점이라도 노려보면 되는데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놓쳐버리고 나면 그 땅 자체가 내 손에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정보, 시점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는 잡아가기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2차례 이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전문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서 개발은 어디 일어난다고 하고 어디는 막 몇십 대 1로 사람이 몰렸다고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미래 정확히 인구가 늘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라. 정확한 시기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것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따지고 보면 물 문제, 어떤 문제, 전기 문제 이렇게 곳곳에 널려 있는 단서를 찾아서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투자처를 정해드리는 건데 사람들 최근에 뭐 1, 2억 갖고 뭐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상담한 것 중에 뭐 서울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길지분 뭐 1, 2억 갖고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지만 도시 땅값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평수로 들어가서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투기밖에 안 되는 그런 투기로밖에 돈 못 버는데 개발이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 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실제 시골 땅값으로 사시면은 내가 번듯이 집이라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똑같이 인력이라도 그런 것에 투자하시면은 개발이 되면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상담이 열려 있으니까 상담과 세미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늘 항상 토지 투자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능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토요일 전문가님께서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여기 파주 얼룩면 도내리 쪽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미 뭐 토지를 혹시 보유 중이신 걸까요? 거기에 오래된 이제 집이 있죠. 아, 근데 집이. 집은 지어져 있지만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해서요. 자, 이 파주 원롱면 도내리 자체에 뭔가 개발에 대한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요런 네,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파주시 원롱면 도내리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파주는 그래도 인구가 최근까지 막 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인구가 늘고 있어서 다행인데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되지만 네, 파주 LG 필립스가 이쪽 네,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주 지역, 파주역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밑에 보면은 근처에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학 부지까지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시점인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 개발 시점이라는 게 인구가 몰려올 수 있는 그 직전 타임의 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LG 필립스가 이미 어느 정도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좀 지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원롱면 이 주변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업체 건물들 창고 부지 같은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집을 보유하셨다면은 네, 집값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냐? 파주의 인구의 흐름이 인구가 늘고는 있는데 네, 최근에 파주 운정이라든가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 지어지니까 네, 시골 분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집값이 이제 좀 빈집들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 같은 면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그 원롱면 쪽을 보면은 그 집 주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원롱면 관통하는 길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사람들 다니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인구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인구가 안 오더라도 공장이 오고 산업체가 오기 때문에 저는 네, 마음을 좀 느긋이 갖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공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파주 원롱면 도내리에 좀 오래전에 매입을 하신 집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파주 인구가 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운정신도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이쪽 토지 주변으로 해서 공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요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 놓는다면 좀 일단은 마음 느긋하게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공장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1998년도 말쯤에 네, 네, 원주시 네, 지정면 간현리 네. 거기 임야를 산 게 있어요. 임야를,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됐거든요. 기획부동산에서 산 거라. 어,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요. 자,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방법이 있겠냐라고 지금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97년 말이면, 오래됐죠. 아유,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자,
좋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의 임야, 요거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있을지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쪽을 보시면은 바로 네. 앞에 네. 이렇게 서원주역이 가까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 산 거거든요. 예, 근데 역세권 200m도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네. 최근에 서원주역이 아무래도 기찻길 분기점이다 보니까 KTX 정차역이거든요. 네. KTX 정차역 그 되는 시점에 바람 불 때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으면은 한번 이거를 네.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아쉽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 보시면은 네.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저도 네. 척 보는 순간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잘라 판 정확한 네.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했었는데, 네. 옛날에 기획부동산들이 아직 초창기에는 길도 안 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네, 굉장히 네.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그래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람이 부는 시점을 빨리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네. 서원주역 앞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네. 새로 이제 나는 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길 낸 것 최근이고요. 최근이고 네. 서원주역 주변으로 생태공원이라든가 네. 관광단지 해가지고 이 서원주역 주변을 원주시가 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은 이쪽 네. 지역을 개발하는 언젠가 바람이 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근데 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혁신도시 한창 개발될 때 네. 최근에 많이 늘다가 혁신도시의 이제 개발 압력이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네. 최근에 다시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좀 아쉽게 놓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를 항상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네. 다시 원주 쪽에서 혁신 도시들을 최근에 다시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혁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당장은 아니겠지만 혁신 도시 활성화 움직임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셔라.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을 항상 예의주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람 불 때 갈아타시라. 그렇게 진단해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예,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모르시겠으면은 그러니까. 네. 상담이라든가 세미나 네. 열려 있으니까요. 그때 네. 직접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요? 예, 상담 전화는 나중에 지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상담 전화 연락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쪽 임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원주 쪽에 지금 이 혁신도시 활성화 바람이 좀 움직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 바람이 좀 제대로 불어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걸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거 정보 찾기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가 인기가 많은가 본데요. 지금 전화번호 뒷자리 4850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지식산업센터 매도 여부 궁금하다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갑자기 핫해진 것 같은데요. 자, 원주 반곡동 지식산업센터 요거 좀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전에 상담했던 분하고 같은 시기를 노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 지역이 원주시 혁신도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혁신도시 주변 지역은 가격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인가 상가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도 따지고 보면 상가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의 문제점은 뭐냐? 만들어지고 났을 때 그 지역에서 한참 개발하면서 이곳에서 건축을 하던 건설사들이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한참 비쌀 때 들어가셔가지고 인구가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아마 안 좋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상가는 혁신도시 상가들, 세종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한번 바뀌어야 돼요. 상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도 서울에서 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대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주말에는 상가들이 깜깜하게 막 불이 꺼져 있는 게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아직 세대가 바뀌지 않아서 아예 서울에서 있던 공무원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새로 공무원이 뽑혀서 혁신도시가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는 상가가 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전에 상담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다만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가 상황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부지런하게 혁신도시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때 맞춰서 발빠르게 주변에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상가는 빨리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지식산업센터 매도 여부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분 답변이 좀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나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다를까 싶었는데 여기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군요. 혁신도시를 좀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좀 포착이 될 때 그때 발빠르게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들 일단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빠르게 좀 나오는 방법 추천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바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짧게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억만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고 해서 잘못된 재건축, 지분 이런 거 들어가시지 마시고 올바른 전문가가 올바르게 개발되는 그래서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문성 있는 상담 그리고 세미나를 받아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모두 큰 부자 될 수 있는 노하우들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